솔직히 많이 기대했는데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쉽다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토론토의 7연승이 끊어졌다는 거, 류현진이 팀 승리를 더 중요시하니까요. 두 번째는 류현진이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다는 거. 세 번째는 에이스 투수인데 5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가 전날 템파베이전에서 승리하면서 먼저 6연승을 기록했고 이어진 경기의 선발 투수가 류현진이었기 때문에 내심 더 기대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류현진은 5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팀은 10회 연장에서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기 마련이죠. 실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토론토가 상대한 템파베이는 현재 지구 1위 팀입니다. 양키스를 상대로도 3연승을 거둬버린 결코 만만치 않은, 아니 더 솔직히 버거운 팀이죠.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메리칸 동부지구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그 가운데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팀을 류현진이 상대했고 류현진은 이 팀에게 5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5일 만에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6경기만인데 더블헤더가 있었기 때문에 5일 만에 등판이었죠. 이번 경기는 개막전 때 템파베이를 상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피칭으로 무서운 투수임을 각인시켜줬습니다. 4회까지는 완전 봉쇄. 내부의 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암튼 포수의 미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이닝 동안 64개의 볼을 던지고 피한 타는 단 1개였습니다. 페스트볼이 95마일이 나온 것도 아닌데 또 다른 전략으로 이번엔 커브의 적극 활용으로 템파베이 타자들이 류현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략법에 또 바이러스를 심어버리듯 흔들어 놓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잘 던지고 있어서 이대로면 7회까지도 던질 듯 하면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선취점도 5회에 토론토가 먼저 뽑아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5회 말에 템파베이가 류현진을 많이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5회라는 건 먼저 타순이 한 바퀴 돌아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미 타자들에게 많은 것을 노출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첫 타자와 볼 카운트 2&2였는데 바깥쪽으로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땅볼 안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사의 1루가 되어버린 거죠. 류현진도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류현진이기에 크게 불안하지 않았는데 다음 타자를 상대하면서 토론토 포수인 맥과이어가 특이한 플레이밍을 하면서 류현진의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어버리고 더 큰 위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류현진의 투구의 병살타 코스에 땅볼이 나왔는데 아쁘싸. 하필 쉬프트를 걸어 놓으면서 정확한 유격수 자리에 공이 굴러갔지만 그 자리에 유격수는 이쪽에 있었다 보니 안타가 되었고, 거기다 그 타구가 힘이 없다 보니 오히려 외야수가 캐치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무사의 1-3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꼬여버린 거죠.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웃카운트는 잡지 못하고 투구수만 올라간 상태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진 혹은 홈송구가 가능한 땅볼만이 살 길이었는데 다음 타자의 타구가 또 느리면서 3루 주자는 홈플레이트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강한 타구가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타구가 매우 빠르면 수비수가 캐치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주자들이 원하는 만큼 진루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류현진의 볼이 너무 좋다 보니 템파베이 타자들은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템파베이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류현진의 투구가 너무 좋은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타구가 느리니 병살타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점으로 원아웃의 1루로 상황은 변했고 류현진은 스스고와 다음 타자를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5이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5회에만 30개의 공을 던져버렸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류현진을 무리하게 던지게 해서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고 교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토론토는 이후 득점이 제로였기 때문에 류현진이 150개를 던져도 승리 투수가 될 수 없었으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수를 바꾸게 된 건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류현진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투수기 때문에 포수와의 배터리 호흡이 매우 중요한데
그나마 5경기 동안 젠슨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젠슨의 플레이밍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수준급인데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맥과이어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류현진과 호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둘 다 24살로 경험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고 맥과이어가 좀 더 공격적인 포수라고 기용을 한 건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너무 곤란하죠. 네. 류현진의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포수를 신뢰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100%의 기량으로 보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상대 투수가 방어율이 6점대의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득점을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가 끌려갔고 10회에 토론토는 무사 1, 2루 원아웃 1, 3루에서도 득점을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빠른 타구가 나오면서 병살타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5회 말에 류현진이 겪었던 것과는 대비되죠. 토론토는 득점을 못한 대신 템파베이는 10회 득점을 하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오직 결과에 대해서만 말이죠. 토론토는 연승이 중단되었을 뿐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습니다. 다시 또 일어서면 되죠. 오히려 류현진의 투구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에 스스로 궤도에 올라갔다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 자신이 어떤 투수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지구 1위인 템파베이도 매우 힘겨워했습니다. 제구도 더 날카로워졌고 좌우 타자 가릴 것 없이 체인지업을 원하는 곳에 뿌렸으며 어떤 팀을 만나고 어떤 타자들을 만나도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된 호투가 기대가 됩니다. 다저스보다 타격이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분명 류현진도 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경기 일부기 때문에 류현진도 어떤 불만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 다음 등판은 보스턴전이 될 텐데요. 이제 걱정은 끝났습니다. 류현진의 활약에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 류현진 토론토 파이팅!